중국의 위드 코로나 원년이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6.3%를 기록하면서 이 중국 경제가 완전히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경제가 죽을 수는 진짜 이유는 결국 중국 공산당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2분기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0.4% 성장에 그쳤던 기저효과를 고려해 7%대 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또한 6월 월별 지표는 산업 생산이 개선된 반면에 소매 판매의 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등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반기 경제 지표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비, 투자, 수출 같은 분야별로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전년 대비가 아니라 올해 1분기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 경제가 올해 첫 3개월, 그러니까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는 0.8%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이는 1월부터 3월까지 분기별 성장률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16에서 24세의 청년 실업률로 2분기는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습니다. 5월 20.8%보다 0.5%포인트 늘면서 청년 고용이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현지 시간으로 17일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을 통해서 경제 반등을 노렸지만 이미 모멘텀을 잃었다 그러면서 2분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1분기보다 더 성장하지 못했고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찍었으며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약세를 보일 위험이 증대하면서 중국 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중국 경제 회복은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서방과의 어려운 관계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제 여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소매 판매는 5월에 비해서 0.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가계가 지출을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라 그러면서 이런 경계심은 일자리와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소득 및 일자리 상실과 같은 팬데믹의 여파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직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 부족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감이 이 경제 전반의 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국 경제 위기는 결국 중국인들의 국가 경제에 대한 불안감, 신뢰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중국의 부유층과 중산층들이 중국 내의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정치 분위기하고 맞물리면서 돈을 쓰기보다는 숨기는 쪽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이 경제가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 사회 분위기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시진핑의 삼선 연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중국의 권력 구도를 깨뜨리고 무리하게 장기 집권 체제로 나아가면서 이 시진핑의 공산당은 제1의 과제로 사회 안정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사회 안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시진핑 정권의 안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공산당 정권에 도전하는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직되고도 공포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국내적으로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미국과의 충돌을 통해서 자유주의 세력이 중국 내로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의 경제에도 외국의 세력이 중국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는
그런 외국의 자본이 중국인들의 마음까지도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에 이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중국 사회에 깊이 파고들면서 중국의 사회 체제도 엄청나게 이완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의 공산당은 이 글로벌 투자 세력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들의 기업적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를 중국 내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간첩법이라고 부르는 사회통제법도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 그러니까 시진핑 절대주의 사상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중국 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아무리 글로벌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유주의 문화의 중국 내 유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이 글로벌 자본에 대해서 양가적 태도를 보이면서 혼선을 거듭하는 것도 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당연히 글로벌 투자가 뒷받침돼야만 됩니다.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성장해온 배경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서 무역의 장을 만들면서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문제는 그런 경제 성장이 중국인들의 생각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화는 곧 공산당의 존재를 흔들 수 있고, 이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한쪽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하고, 시진핑까지 나서가지고 중국의 투자 여건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도 뒤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공장 가동을 하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만 해야지 그들의 기업 문화라든지 생산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통해서 서구의 문화까지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강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밸런스를 이미 글로벌 기업들도 눈치를 채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속셈을 눈치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탈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락하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많은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그들의 조언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경제 이론도 중국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서방의 경제 이론은 결국 서방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는 단순히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1차원적인 산업 활동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이론의 밑바탕에는 바로 그런 산업 활동으로 인한 문화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의 물품을 구입할 때 단지 먹고 입고 쓰는 단순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문화라든지 가치까지도 구매를 합니다. 광고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단순한 상품 구매,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상품에 숨겨진 문화라든지 가치관, 심지어 이미지까지 구매하는 복합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경제, 특히 시진핑의 공산당이 추구하는 경제는 단순하게 상품이라는 1차원적 가치로 경제가 굴러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품에 문화가, 가치, 그리고 이미지까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산당식 사고체계로는 결코 지금 중국 경제에 닥친 경제 위기를 해결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중국 경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류이안춘 상하이 재경대 총장은 지난달 말에 작성했던 중국의 거시경제 분석과 예측 보고서를 통해서 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설명하면서 5개의 20%로 회복이 늦어지는 중국 경제의 난맥상을 경고를 했습니다. 청년 조사 실업률이 20%를 돌파했고, 공업기업 이익 총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부동산 신규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20% 줄었으며,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익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소비자 신뢰지수 감소치가 20%를 넘었더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들 각 영역의 압력이 중국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류얀춘 총장의 중국 경제 위기 타파 해법의 기제는 결국 경제적 자유회복이라는 명제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중국 경제를 지배하는 한 어떤 해법도 중국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문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 경제에서 가능한 한 손을 떼고 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중국 경제를 회복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에게 자율적 권한을 주는 것이고 중국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할 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